안녕하세요. 세력 차트 연구소입니다. 음, 장중에 한번 방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 컴퓨터가 이 장중에 열면은 얘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누보가 상을 아직 못 들어가고 있네요. 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차트죠. 제가 이제 세력 차트 연구소에서 원래 세력이 들은 나폴레옹의 후예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나 제 생각에는 뭐 많이 가봤자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겠느냐. 여기서 템버거로 연속방으로 올라온 애가 더 가겠냐. 물론 얘네들 세력애들은 나폴레옹의 후예였기 때문에 불가능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설마 여기를 넘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은 했는데 벌써 연상 가고 삼상째에서 물량받고 내려와서 지금 또 상 한번 가고요, 또 가고요. 오늘이 이제 삼상째죠. 아직 뭐 상을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상을 초월한 차트입니다. 이거 증권 제 인생사에서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물량받고 여기서 뒤에서 돌파하는 경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오래간만에 퍼센테이지 한번 볼까요? 2000 이게 뭐야? 25냐 뭐야? 어쨌거나 잘은 모르지만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양봉 따지면요, 834원, 3,977%네요. 와, 그래봤자 이 기간이 2012월 12월 14일, 첫 번째 상간날이 12월 14일, 12월 1월 12월, 한 달로 칩시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다섯 달 만에 3,977%. 와, 뭐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일단 그건 그렇고요. 이제 어제 나스닥은 뭐 그 종가 비슷하게 보합으로 끝났어요. 어지간한 보합으로 그냥, 그죠? 큰 의미 없죠. 20선에서 그냥 20선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는 거 외에는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디를 돌파하는 거, 정고점을 뭐 돌파한 경우도 없고요. 전저점으로 위협을 주고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그 이평선, 22평선을 지지를 하고 있다. 이거 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보합이니까 돈이 나가고 적구가 이제 얼추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럼 중요한 거는 보합이라는 거를, 미국 장이라는 거 알고 이제 우리나라 장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죠. 종일. 아마 굉장히 그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증권에 한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니 장 잘 올라가고 있는데 저 새끼는 왜 맨날 장이 자꾸 무너진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저한테 그렇게 욕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20선은 제가 우습게 깬다고 그랬죠. 근데 깨는 형태만 우리가 알 수 없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20선을 이러 이렇게 깨느냐, 이렇게 깨느냐, 아니면 뭐 깨더라도, 예를 들어서 깨더라도 이렇게 깨느냐, 이것만 다르다 뿐이지. 여기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다 뿐이지. 뭐 20선은 제가 아마 우습게 깰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20선은 지지를 할 수 있는, 20선이 감당할 수 있는 높이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물론 이 종목이 올라가면 20선은 따라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간격은 얼추 똑같다고 보면은 이 이론이 안 맞는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적당하게 무너져야 될 선을, 적당한 선을 여기로 봤어요. 여기서부터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무너져야 좋습니다. 다음번 매매할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 제가 처음에 문제가 아니라 그 적당한 선을 찾을 때 이제 슬슬 무너지면 우리 개미들도 나름 좋은 세상 올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더 올라가고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갔습니다. 무너지나 싶었더니 더 올라가고요.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3일 띵띵띵, 그래야 지금 3일 무너진 거예요. 3일.
20선은 그냥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척은 하겠지. 여기 있으니까 아마 여기 나름 지지선 같지 않은 지지선 전저점 전저점 여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지지선을 할 수 있을 만한 요 선이 여기 있긴 있는데 여기에서 뭐 아주 큰 액션은 없을 겁니다. 예. 어차피 무너지는구나. 이제 이런 여기까지는 아니고요. 어차피 여기에서도 무너지는구나 하는 액션만 있을 겁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120선이 문제긴 한데 이거는 내려가는 형태가 이렇게 내려가냐, 이렇게 내려가냐, 아니면 뭐 쭈르르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그러니까 내려가는 것도 종가를 지키면서 내려가는 게 있고요. 종가를 이렇게 지키면 어느 정도 그리고 쫙 개파락으로 쫙 개파락으로 쫙 이거는 경우가 다릅니다. 이렇게 갭이 생기는 거하고 갭이 없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내려가는 형태를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지키고 있죠. 종가를 지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종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종가를 지키는 식으로 내려온다면 그나마 좀 안정적이긴 한데 만약에 여기서 갭을 둬서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이거 채운답시고 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무너지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하락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저희한테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스윙은 스윙대로 마음고생하죠. 단타는 단타대로 먹을 게 별로 없어서 고생하죠. 차라리 아니 잘못 왕창 무너지고 여기서 빨리 발돋움 판을 만들어서 한 두어 달, 한 달 반에서 한 두어 달 만들고 나서 물량 한번 받고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새끼가 맥을 여기로 이제 잡아가는구나. 여기서 여기까지 잡아가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 돌파를 할 때 여기서부터 물고 늘어져야겠다. 스윙은 이제 요런 데서 물고 늘어지는 거고요. 여기를 기점으로. 단타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할 때 이제 먹는 거죠. 매수, 매도. 아니면 매수, 다시 음봉, 매도. 음봉, 매도. 아니면 매수, 목표가까지 가야 되는데 목표가까지 안 가고 그 전에 쭈룩 반 이상 줄어들면 매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스윙이랑 단타는 제가 얘기했죠. 그 세계관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은 지금 20선을 예상대로, 뭐 제 예상대로 20선은 아무렇지도 않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마 그림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꼬부라지려고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면 꼬부라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꼬부라지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이제 아까 거기서 올라가는 척하고 또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면 하락하는 이평선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 120선 갖고 제가 얘기했죠. 돌파에도 무너지고 다도 무너지고 근처도 못 가고 내려가고 돌파해서 하물며 좀 견뎠다가 또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무너지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상승하는 이평선을 만났을 때는 거꾸로 해요. 다도 올라가고 깨도 올라가고 심지어 깨서 덜 하락할 것처럼 행보하다가도 또 올라가고 이런 식인 겁니다. 상승하는 이평선과 하락하는 이평선, 특히 20선 말고 이 120선 같은 경우는 거기에 굉장히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이거하고 이거를 굉장히 잘 지키는 애 중에 하나가 이 120선입니다. 이제 120선이 잘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120선을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방송을 좀 일찍 벌써 컴퓨터가 비리비리하네. 빨리 이런 게 있다가 제가 또 어디를 방문해야 되고 저기 우리 여신 집에 잠깐 갔다 와야 돼서 심부름 뭐 그런 걸 갔다 와야 돼서 방송을 또 조금 이런 것도 있고요. 하도 맨날 지나고 나서 죽은 자식 불알 잡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이제 조금 장중에 예전에는 이제 한두 번 장중에 한번 열었었는데 요 근래는 거의 없죠. 우리나라 장은 지금 이제 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계속 무너지고 있죠. 반등도 없이. 지금 120선 위로 한번 반등을 했다가 다시 무너졌는데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오늘은 더 이상 안 무너지고 싶어요 하는 뜻입니다. 앙코르 유전. 살벌하네요. 오늘은 이거 뭐야? 뭐죠? 아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관심 종목이 아니라 저걸 봐야죠. 이 실시간 보면은 상이 일단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들어갔고요. 앙코르 유전 아직 뭐
들어갈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고 있고 선익 시스템이 얼추 상 20선 돌파로 상 후보처럼 보이긴 하는데 글쎄 갈라치면 가겠네요. 예. 그리고 한번 상승을 많이 한 종목 몇 종목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더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KC코트렐 아까 제가 이제 매매 중에 잠깐 보고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설명했던 거죠. 이렇게 돼 갖고 위에 침이 이렇게 있고 아래 침이 이렇게 있는데 이 위침이 긴 상태에서 아래침이 길면은 요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요렇게 있다. 그러면 요거는 얘가 양봉이 이렇게 침이 이렇게 있고 아이고 씨. 야, 저렇게 삐뚤리냐. 이렇게 돼서 침이 길 때 양봉으로 딱 이렇게 양봉으로 딱 변하는 순간 잡아볼 만하다. 순발력 있는 사람은 저 빨간색이 냄새만 나도 그냥 잡죠. 이렇게 보일 때 잡는 게 아니라 빨강인가? 하고 그냥 잡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게. 예. 그 정도 순발력 있게 잡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명한 거랑 좀 케이스가 다르죠. 왜냐하면 겹쳐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뭐 진짜 코딱지만큼, 그죠? 이 침과 이 침이 겹쳐 있는 게 코딱지만큼 얼마 안 돼요, 그죠? 얼마 안 되는데 얘가 그 아래침이 긴 것과 위침이 긴 거로 따졌을 때 그 개념도 좋지만 얘가 자리가 좋아요. 자리가 내가 따지는 누가 어디서 언제 가느냐 이게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어디서가 좋아요. 자리가 얘가 일단 이 차트를 보면 자리가 여기가 좋죠. 그죠? 여기가 좋죠. 이평선 이평선 근처에서 심지어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나왔을 때에도 그 다음날 이평선 살짝 위에서 큰 슈팅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근데 얘는 솔직히 이평선이랑 그렇게 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물론 이평선이 이 당시에는 이렇게 밑으로 지나갔을 수 있어요. 요렇게 밑으로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 요렇게 밑으로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보이실려나? 더 작게 보이려나? 볼 수 있는데 얘네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평선이 이렇게 따라서 올라갑니다.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이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당시에는 저도 이 종목을 못 봤으니까 뭐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 때가 좋고요. 그 다음에 상승한 거에 반 정도 요 이평선 닿을랑말랑 할 때 원래는 이제 이날 슈팅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날 안 갔죠. 그리고 그 다음날 지금 가는 겁니다. 네. 제가 얘기하는 거 그 이평선 뭐 자주 얘기하는 거 이제 120 이게 120이고 이게 20일 때가 있고요. 거꾸로 이게 100 안 거지냐. 이게 120이고 이게 20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20일 때가 있고 얘가 20일 때 있고 근데 두 개 바뀌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120 위에 20이 있을 때 이평선이나 이평선 살짝 위에서 뭐 이게 됐건 살짝 위에서 됐건 이렇게 영망치나 아니면 도지 아니면 뭐 심지어 망치 이렇게 다음에 갭 살짝 떠서 이평선에서 위에서 슈팅을 하는 이 종목 살짝 갭이 있으면 좋고요. 전날보다 갭이 있으면 좋고 이 슈팅하는 이 자리가 가장 좋은 자리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여기하고 이날 이날도 괜찮았는데 오늘 가네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얘는 오늘을 가네요. 이거에 부합하는 곳이 지금 여기입니다. 심지어 제가 양봉이 아니라 음봉 도지나 음봉 영망치나 음봉 도지나 심지어 음봉 망치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가는 데서 갑니다. 거기서 제일 상한가도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KC코트렐은 큰 강하게 좀 들어갔다가 계속 풀릴랑말랑 이거는 제가 터는 거라고 그랬죠. 이거 터는 거라고. 얘가 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어딘가에서의 매집, 여기에서의 매집한 그 매수한 그 애들을 내려서 물량 받고 근데 사실은 물량을 이렇게 받았으면 여기 또 돌파할 때 이날이 곽초룡 자리죠. 곽초룡 자리.
그래서 제가 이날 좋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방송 몇 번 들으신 분들은 알지만 박초롱 자리가 뭐죠? 여기 요 두 군데의 정고점을 돌파하는 날 이날이죠. 4월 6일 이날 돌파하기 때문에 이런 날은 보통 18에서 22% 이상 간다. 근데 22% 이상은 목표가를 보는 건 저는 상한가 후보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상도 많이 나온다고 했죠. 상한가도. 근데 상한가는 안 갔어요. 안 가고 그 다음날 굉장히 위로 올려틀었죠. 이거 상한가보다 더 높은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면 상한가보다 더 높은 겁니다. 이거 사실은. 이틀에 나눠서 간 거예요. 47%예요. 가고 나서 상승한 거에 반만큼 조절을 했다가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그냥 또 슈팅을 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얘가 급한 거예요. 굉장히 지킬 걸 안 지키고 지금 그러니까 원론적인 지킬 걸 안 지키면서 가는 거는 급한 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갔죠. 뭐 내일 공간은 49%, 19%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갈지 안 갈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털어내는 거 보니까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는 경우 있습니다. 종가에도 요새 뭐 엄청 많이 올라가던데 뭐 하나 갤러리아 우는 신규주인데다가 이제 우선주라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오늘 쳐다도 안 봤는데 상을 들어왔네요. 얘도 여기서부터 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죠. 올라간 거에 반이면 여기입니다. 예, 반이면 한 이 정도 되죠. 표시하기 좋게 여기인데 깼어요. 깼는데 바로 또 올라왔죠. 예, 이거 구라입니다. 예, 더 장기적으로 보면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선주인데 장기적으로 볼 수가 없죠. 제 입장에서 보면 우선주를 아예 안 하니까 나는 아예 안 해요. 예. 옛날에 SK우나 뭐 태양금속 아니 태양금속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몇 개는 했는데 수익률이 우선주는 저는 좋지는 않더라고요. 얘는 대바닥이 보통 여기서 여기라고 또 치면은 대바닥인데 맞죠? 여기도 대바닥 근처 맞죠? 대바닥에서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기어 올라온 겁니다. 예. 더 내려갈 데가 없으니까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근데 오늘 지수가 그래서 그런지 마이너스에서 뭐예요, 이 새끼? 마이너스 1.26에서 상을 갔네요. 그 마이너스에서도 상을 가요, 보면. 예. 그죠? 요 마이너스잖아요, 여기는. 마이너스에서도 상을 갑니다. 가긴 가는데, 심지어 강상으로 갔죠? 예. 더 이상 내려갈 데가 가스텔 바자, 안철수 주식이죠? 이낙연, 이재명, 어? 이 안철수 주식인데? 이낙연, 이재명, 형지 INC, 형지 엘리트, 뭐 그쪽 애들이랑 이제 패밀리로 알고 있는데, 이낙연, 이재명, 하나 더 넣어야겠네. 이낙연, 얘가 얘네 둘보다 이게 더 앞서요. 내가 알기로는 이거 옛날 기록이라 그랬지. 안철수를 끼고 하는 게 더 셉니다. 안철수주. 오히려 이게 더 제가 알기로는 셉니다. 안철수주. 예. 그 이제 그 대선 때 테마를 보니까 안철수가 올라가는 날 얘가 많이 따라가더라고요. 가스를 그래서 제가 이낙연 이재명보다는 얘가 안철수에 가깝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얘도 강하게는 들어갔는데 지워버리고 강하게 간 만큼 내일 갭을 한 10%에서 15% 이상은 뜬다고 봐야죠. 10%에서 15% 어딜까요? 딱 여기네. 여기쯤 되네. 43%, 13%죠. 여기까지 공간이 있는데 내일 아마 위에서 올라간다면 전저점까지 여기까지 53%. 그러면 내일 퍼센테이지로 23%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여기까지는 있다. 그죠? 요 침까지, 요 영망치 침까지 안 보이실려나? 영망치 침이 있습니다. 여기 요거 나중에 여러분들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 며칠자냐면 9월 20일 요거 눈이 안 보여서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요까지 공간이 있어요. 그 아래층 달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공간이 있습니다. 밑에서 가면요 이게 다예요. 밑에서 가면 만약에 밑에서 가면은 이게 쭉 여기서 마이너스든 뭐 종가든 쭉 올라가다 딱 되면 이게 매도입니다. 근데 매도를 나는 끝까지 한번 보겠다. 그러면 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한 두세 번째에서 돌파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있는데 이평선에서 조금 그러면 멀어지니까 여기서 너무 멀어지니까요. 뭐 그, 근데 여기 매집한 게 이거에 비해서 여기 거래량에 비해서 너무 조금 간 거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여 거래량이 좀 꽤 되는 거 보니까 연상 가능성도 있네요. 그럼 60% 내일 날짜로 단 60% 여긴데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인데 54% 여기 전저점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55% 24% 25%면은 상한가 후보가 되긴 되겠네요. 그러네요. 여기로 이거를 기준으로 볼 게 아니구나. 여기를 44% 내일 14%를 기준으로 볼 게 아니네요. 왜냐면 또 상도 강하게 들어갔으니까요. 이거는 내일 큰 상승이 있어서 여기까지 한번 바라볼 만하게. 여기까지는 아니고 한 33? 그죠? 왜냐면 여기서 돈을 많이 썼잖아. 얘들이 우리 세력시들이 돈을 내 안 쓰다가 여기서 잠깐 쓰고 여기 조금 해먹은 다음에 쫙 내렸잖아요. 물량 한번 받고 그랬는데 여기서 매집을 또 했어요. 추가 매집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못 털어먹은 걸 여기서 다시 더 사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내려놨는데 더 이상 없네. 얘가 의외로 한 방이 있겠네요. 요번에 왜냐면 요즘 이제 주가가 하락하는 시즌이라 올라가는 놈한테 돈이 많이 몰리는 시즌이거든요. 시기를 잘 타고 났다면 제가 삼성까지도 갈아보겠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파스텔바자. 진짜 삼성까지 가는지. 매집이 하여튼 매집에 비해서 상승은 지금 작습니다. 얘도 비슷한 경우죠. AFW 여기 매집을 해서 뭐 가스텔바자 그냥 길게 뭔가를 한 건 아닌데 짧은 시간에 올라가면서 계속 올라가면서 털고 올라가면서 털고 올라가면서 털고 그러니까 매집 이거는 올라가면서 물량을 받은 거죠. 턴 게 아니라 털은 거는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음봉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털어버린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지금 양봉이잖아요. 그러면 물량 받고 그러면 물량 받은 거에 대한 어디 메카가 있을 겁니다. 한 여기쯤 되겠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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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없나? 야, 이거 끝나는 거야? 어? 뭐야? 컴퓨터가 아니구나. 컴퓨터가 끝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뒤에 뭐가 없나? 뒤에는 뭐 별거 없네요. 얘도 하여튼 올라갈 만한 그 구색은 갖췄는데 여기서 꽤 돈도 아까 걔만큼은 아니라도 돈도 꽤 여기랑 얘랑 비슷하니까요. 얘랑 따지면. 근데 어쨌거나 그 전에도 거래량이 있으니까 올라갈 그 얘는 희망사항이 여긴가 본데요. 나는 여기를 뛰어넘겠어. 여기를 뛰어넘는 거에 대한 양봉 우리가 목표가 따질 때 있잖아요. 제가 언제 그저 금요일 날뭐 얘기는 했지만 양봉의 머리들이나 음봉의 저점 아니면 전저점 뭐 목표가가 어딜까? 여기죠, 여기. 54%. 그러면 내일 날짜로 따지면 24%니까 아니 25%니까 얘도 내일 상 후보네. 시즌 마감을 할 때라 그런가 애들이 다 그래. 얘는 아까 장중에 제가 이제 해놨는데 저는 여기를 가고 싶어요. 그 뜻입니다. 여기랑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20, 50% 그러니까 내일 날짜로 따지면 20%, 26%. 얘도 내일 연상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얘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침을 굉장히 뭐야 왜 안 돼? 이게 지금 장이 안 끝나니까 컴퓨터가 느리구나. 어지간히 하고 끝내겠네. 자, 확실히 이게 장 중에는 이게 잘 안 돼. 뭔가 침이 이렇게 길 때는 보통 침의 절반, 그죠? 침의 절반이나 침의 절반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침의 반이면 한 요쯤 되겠죠. 요쯤이나 여기까지인데 더 상승을 크게 해서 고점 돌파까지 해가지고 상을 들어갔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하는 걸로 보이는데 거기가 56이니까 내일 날짜로 따지면 26%죠. 보통 이렇게 보통 정지돼 있는 종목이 이렇게 확 내려가거나 할 때는 여기까지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고 시작하자마자 날아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행보만 계속 하다가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정지한 종목이 아니에요. 그냥 여기가 매물이 쌓여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 매물을 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거기까지만 가도 60%니까 연상만 가도 꽤 크게 먹는 거죠. 그리고 그 전날 침이 이렇게 길게 나오잖아요. 그럼 침의 절반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침의 절반을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1차, 2차지만 근데 보통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여기서 종가 비슷하게 올라가면 여기까지입니다. 갭을 좀 떴다. 돌파해서 여기까지 갑니다. 갭을 많이 떴거나 아니면 어설프게 떴는데 아래 꼬리를 이렇게 길게 달았다. 이렇게 생각보다 길게 달았다. 갭이 높은 건 아닌데 차라리 갭이 높은 건 아닌데 아래 꼬리를 이렇게 다는 경우에는 저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 꼬리는 없죠. 아래 꼬리는 없는데 좀 특이한 경우예요. 예. 이렇게 솔직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얘가 분봉으로 보면 페이크를 안 준 거죠. 그냥 굉장히 강하게 그냥 한 방에 올라간 거죠. 예.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뭔가 뉴스를 탔을 거예요. 제가 뉴스를 안 보니까 문제인 거죠. 앙코르전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애고요. 누보가 이제 마지막으로 상을 들어갔는데 얘는 아까 상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들어왔네요. 지금 안 들어갔었는데 지금 들어왔네요. 근데 상이 좀 뭔가 선이 약하죠. 뭔가 선이 좀 약하죠. 네. 음, 오늘 하루만 해도 이제 여기 처음에 왕창 질렀다가 상을 들어갔다가 물량 받고 여기서 개미까지 털고 근데 이 개미를 좀 많이 털었죠. 개미를 너무 많이 털은 것 치고는 어떻게 상을 갔네요. 보통 이렇게까지 상을 가는 애들은 보통 이 122평선을 이렇게 많이 깨진 않습니다. 깨봐야 뭐 요 정도, 요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 많이 잡아도 개미 살짝 턴다고 그래도 한 요 정도지. 근데 얘는 좀 많이 깼죠. 많이 깼죠. 그럼 얘가 잔여 물량이 얼마야? 32만 7천? 이거 잘못하면 이거 장중에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스탑로스를 여기서 1%나 2% 이렇게 2, 3% 이렇게 해놓고 나는 여기를 깨면 저절로 매도가 되게 해놔야지. 그리고 신경 안 써야지. 그리고 다른 거 종목 찾아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지금 2시 46분이라 뭐 저 같으면 매매를 포기한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승을 좀 많이 한 종목 애들 볼게요. 심팩 여기죠. 여기랑 여기 물량을 받고 내려간 겁니다. 이 다음번에 갈 때 이제 뭐 뭔가 우여곡절이 있다가 여기로 돌파할 때 굉장히 세게 가겠다는 거죠. 뭐 칼럼 여기까지 가겠죠.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어요 하는 뜻이랑 같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차트를. 그리고 심팩이 많이 갔고요. 한일 사료가 오늘 식료품 조림 비료 얘네들이 많이 이렇게 물량만 받고 많이 무너졌더라고요. 얘도 지금 그런 꼴인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상승한 애가 이게 뭐야? 루멘스? 뭐야? 얘? 음, 어쨌거나 오늘 곽촬영제를 만들었네요. 그죠? 여기, 여기와 여기. 얘도 마찬가지죠. 이제 여기를 돌파할 때 나는 겁나게 날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내려왔다가 겁나게 날아가고 싶어요 하면서 여기서 빵 하고 날아가고 싶은 좀 너무 작네. 날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오늘은 26%. 근데 상을 못 들어갔죠. 왠지 상을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도 있죠. 근데 상을 또 들어가도 이상 없을 만한 자리긴 해요. 그러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 조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그 다음번에 세게 올라갈 때 저희가 먹을 게 좀 있어요. 안 그러면 저희가 먹을 게 없어요. 다 오늘 물량받고 내려갔죠. 다 여기 크게 보시면 다 윗꼬리 보세요. 누리메카 윗꼬리, 미래생명 그건 무너진 거고 오픈엣지 윗꼬리, 형제안시 윗꼬리, 대림제지 윗꼬리. 어우 얘는 뭐야? 또 다 윗꼬리죠. 꼬리 윗꼬리. 어우 얘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런 날이죠. 예. 왜냐면 무너지다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되는 애들은 지금 양봉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장이 추후에 계속 무너지면 아마 그래도 무너질 겁니다. 내일 오늘 20선을 말도 안 되게 그냥 아무 저지도 없이 그냥 지지도 없이 그냥 깨버린 거를 따지면 오늘 뭐 200선이 이것뿐이 없는데 상한가한 거 빼고요. 올라간 거 하나, 둘, 이것도 무너졌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 15, 열려. 거기까지인 것 같죠? 오늘 16개. 오늘 장이 안 좋다는 거죠. 예. 제대로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기에 이제 잠깐 지수 얘기, 뭐 종목은 더 이상 볼 게 없으니까 이런 날은 종목 얘기할 것도 없어. 목표가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장중에 열어서 얘기하는 걸로는 목표가는 장이 끝난 다음에 얘기해도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목표가 얘기보다는 뭐 다행히 저번 주 금요일 날 그 방송한 거를 제가 생각이 나서 목표가 얘기를 다시 한번 복기를 해야겠구나 이제 생각을 하다가 아 목표가는 언제든 뭐 장중이 아니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장중에 얘기하는 걸로는 그 지수 얘기가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지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는 건 이 하락은 조정 개념인 거 조정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대략 이평선 뭐 대략 라인을 이렇게 잡으면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나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이제 지수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하는 거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까지 조정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렇게 무너진 거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이게 여기까지 120선까지 무너질지 이렇게 되면 별거 아니고요. 이거를 만약에 더 깬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걱정했던 그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120까지 무너지는 거는 괜찮아요. 왜? 누구나 다 예상을 하니, 아니, 누구나 다는 아니고, 차트를 좀 보는 사람들이 다 여기까지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많이 무너지면 여기까지 무너지겠구나. 근데 저는 많이 무너지는 걸 여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이하를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도 오히려 당연하다. 남들 여기를 보는 건 전 여기 보는 것만큼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이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러면 이제, 아, 큰일이구나. 갖고 계신 분들은 작살 나겠구나. 이제 그걸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 120선,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네. 금방, 한두 달 지나면 금방 올라옵니다. 근데 여기까지 무너지면요,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만약에 여기나 여기까지 무너지면, 이거는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예, 생각보다. 그거는 그때 차후에 진행이 될 때, 지금 미리 얘기할 필요가 없이 진행이 될 때 얘기하면 되니까요. 예. 미리 걱정할 일은 아니죠. 아직 뭔가가 폭탄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폭탄 터질까봐 조마조마해야 하면 일상생활이 안 되겠죠. 예. 폭탄이 터지려고 뭐 이제는 얘가 타이머가 시작될 시점이 됐습니다 하면 그때 걱정을 하는 게 낫죠. 지구가 지구가 멸망할까봐 오늘부터 걱정을 해봤자 나아지는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 그뿐입니다. 예.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뭐 지수 얘기만 좀 하고 상승률 뭐 뭐지 상승을 좀 한 애들 몇 종목 봤는데 목표가를 섞어서 얘기하기에는 좀 뭐해서 제 컴퓨터도 좀 느린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침 나온 애들이 좀 많네요. 그러면서 침 나온 것만 좀 보여드렸어요. 예. 목표가는 이제 다음에 장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하는 날 잡아서 한번 이번 주가 됐건 다음 주가 됐건 언제가 됐건 제가 한번 또 수시로 제가 목표가에 대해서는 항상 목표가가 거의 제가 방송 초반에 그랬죠. 목표가 아마 지겨울만큼 할 겁니다. 왜? 그게 차트를 보는 사람의 기본이기 때문에 종목이 올라가는데 얘가 어디까지 간다는 거 예측을 못해. 이럴 때 팔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팔아서 이만큼이나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되도록 안 팔고 있었다. 그럼 다음날 이렇게 올라간다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오히려 더 내려갈 수가 있죠. 예. 큰 상승 뒤에는 큰 상승 뒤에 이어서 또 올라가는 게 3%가 안 된단 말이에요. 코스피 코스닥이. 그럼 내려간다고 봐야죠. 통계적으로. 실제 올라간다고 해도 오늘 느낌으로는 내려간다고 보는 겁니다. 예. 우리가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통계로만 보면 큰 상승 뒤에는 나머지 97% 이상이 무너진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를 하는 게 맞죠. 왜? 내일 무너질 게 뻔해. 97%니까 여기나 1차, 2차, 1차에서나 2차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죠. 내일 무너질 것 같은데 굳이 이거를 내일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 여기서 매도를 한다? 여기서 먹을 수 있었는데 이만큼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여기서 먹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가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줄 때 먹어야 돼요. 줄 때. 줄 때 이만큼, 줄 때 이만큼 먹어야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매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증권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목표가 판단을 못하는 사람은 증권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스윙이든 단타든 초장기 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뉴스를 보고 하든 수급을 보고 하든 뭐 다른 거 뭐 공신력 있는 정보를 보고 하든 이슈가 되는 거 뭐를 보고 하든 간에 목표가를 모르는 사람은 증권을 하지 마라. 예, 이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분들은 증권을 하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목표가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왜 여기가 되는지, 경우에 따라서 왜 여기가 되는지, 또, 난 여기까지 생각했는데 오늘 좀 덜 갔구나. 그러니까 좀 덜 가는 날 같은 경우는 타이밍이 늦어지면 그냥 목표가를 못 가도 여기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건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고요. 경험치에서 나오는 부분들 말고 미리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 뭐 양봉, 거래량이 큰 거에 양봉의 머리. 이거 목표가죠. 그죠? 그다음에 양봉들이 모여 있는 곳, 목표가죠. 양봉들이 모여 있는 곳, 목표가죠. 그죠? 그다음에 이쪽에서 보면 전 저점 여기 대바닥이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내려갔으면 목표가가 어디예요? 여기입니다. 예, 전저점. 여기 전저점. 그죠?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니까 확실하죠. 이렇게 미리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공부를 해 놓으셔야 그 다음번에 경험치에서 필요한 것들이 합쳐지면서 얘와 이론적인 것과 경험치에서 따올 수 있는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게 완성이 돼야 그 다음에 증권을 할 때에 이유 없는 손실을 진짜 꺼진다. 아니다. 속았네. 이유 없는 손실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주는 만큼 먹는 거예요. 이만큼 줄 때 먹어야지. 이 봉이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안 버리고 이렇게 돼서 여기서 버린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뭐 내일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으니까요. 아침에 9시에서 9시 반에 하는 매매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왜? 이제는 마음속에서 3일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이미 마음속에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이 되겠어 하는 마음이 이미 마음속에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 믿고 아침에 과감하게 들어가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과감하게 들어가라고 하셔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안전장치가 이미 심어져 있습니다. 하루 정도는 모르겠는데 3일 치면은 심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평소 같이 그렇게 매매 못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매매를 하고 싶은 욕심나는 종목이 있다. 아니, 그냥 돈 벌려면 들어가야지. 평생 로또 번호 6개만 머릿속으로 외우면 뭐해. 복권을 사야 뭐 당첨이 되든가 말든가 하죠. 그렇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